자, 다반 클리닉 밴드 간단 설명. 자,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용어 정의 이거 이제 보시면 용어 정의 168페이지 한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168페이지를 이제 인용을 할 거거든요. 168페이지에 고유동 콘크리트.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고유동 콘크리트 유동 특성에 우리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죠? 미치는 영향. 예, 그다음에 고유동 콘크리트가 고유동 콘크리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뭐 유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치는 영향 하고요. 그다음에 영향 주는 요인. 예, 그 다음에 관리 방안. 뭐 이게 이제 미형 관리하죠. 관리 방안. 요거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이 있다? 예,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굳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하죠. 그렇죠.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워커빌러티. 얘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예를 들면 이 그 품질이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이 보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네, 그다음에요. 펌퍼빌리티는요. 뭐 이런 거 우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이 있죠.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워커빌리티, 펌퍼빌리티, 피니셔빌리티는요. 이게 이제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워커빌리티도 떨어진다. 증점제 사용에 따라서 펌퍼빌리티도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 말고도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뭐 응결 시간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굳은 콘크리트 이걸 굳혀놨어요. 그러면 이제 강도는 어떤가요? 압축 강도는 높은가요? 나쁜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안 좋으니까 꺼내겠죠. 이게 좋으면 꺼낼 리가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위에 큰 거 빠졌어요. 수화열은 어떤가요? 수화열이 큰가요, 작은가요? 뭐 이런 것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다? 예,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은 어떤가요? 건조 수축. 예, 자기 수축은 어떤가요? 자기 수축은 위로 갈까요? 예, 자기 수축. 이게 이제 고유동, 초유동 계열은 자기 수축이 크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뭐 얘기를 드리면,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그 온건크 얘기하죠. 그래서 강도, 응력 변형, 계수 얘기하니까 강도에 대한 부분에서 압축 강도, 뭐 탄성 계수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2차 응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온도, 건조 수축, 크립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예, 하고요. 강력해, 뭐 계수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적어도 워커빌리티 또는 수화열 특성, 압축 강도가 크느냐, 건조 수축이 작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영향 주는 요인은 뭐죠? 영향 주는 요인은 뭐 결국은 콘크리트가 뭐예요? 제설비시죠. 재료, 설계, 배합, 재배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부분, 배합에 대한 부분, 시공에 대한 부분에서 재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합제, 성능 개선제, 골제, 뭐 체움제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성능 개선제죠. 성능 개선제를 많이 넣으니까 얘가 이제 부작용이 크다라는 거예요. 부작용.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위에 이제 관리 방안 중에서 다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걸 강조하는데 결국은 이제 재료 배합 시공이죠. 재료를 어떻게 한다? 배합을 어떻게 한다? 적절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공. 그래서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넣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뭘 관리한다? 얘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재료 분리가 잘 된다 하면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재료 분리 저항성하고 유동성 이게 이제 서로 상극이라고 했죠. 유동성을 올리면 재료 분리가 잘 되고 재료 분리 저항성을 올리면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대책 또는 재료 분리를 저감시키는 대책 분리를 저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 되겠죠. 강조 3페이지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1페이지는 무슨 얘기를 꺼낼 거냐? 여기 이제 2페이지는 이런 얘기를 꺼냈으니까 1페이지는 어떤 얘기를 꺼내죠? 예. 여기 이제 옆에 있네요. 뭐예요? 요구 조건. 얘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특히나 간극 통과성, 충전성 하는 거고요.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뭐가 있다? 품질 기준.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면 그 기능과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품질 기준이 있다고요. 품질 기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품질 시험이죠. 그러면 1페이지 같은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요구 조건과 품질 기준이에요. 자, 옆에 보면 요구 조건이 있고요. 그 요구 조건에 그대로 맞춰서 품질 기준이 있어요. 유동성에 대한 품질 기준. 적어도 이 시험 방법만 몇 가지만 쓰시면 되죠. 시험 방법. 왜 이런 시험을 하는지 하는 시험 이유하고 시험 방법만 몇 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어떤 얘기를 꺼낸다? 기본적인 재료의 요구 조건 또는 품질 기준. 요구 조건하고 품질 기준은 서로 연관성이 있나요? 그렇죠.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품질 기준을 설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붙여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는 워커빌리티가 떨어진다. 펌프 폐색에 문제가 있다. 수하율이 크다. 뭐 이런 거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굳지 않은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건조 수축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왜냐하면은 시멘트량이 많잖아요. 이해되시죠? 시멘트량이 많고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감수제 계열을 많이 쓰니까 물은 적고 시멘트는 많은 계열이니까 건조 수축에 대한 부분에 문제는 클 수도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기 수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쓰시고 관리는 재료 배합 시공한다. 그러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1페이지는 요구 조건, 품질 기준. 2페이지는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 말은 쉽지만 상세하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페이지는 중점 관리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들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미치는 영향, 영향 주는 요인, 관리 방안. 결국은 재료 배합 시공이다. 특히 위할 어떤 성질이나 요구 조건에 대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창의적이고도 또 유형에 준수한 답안을 기대하면서 주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